최근 광양 지역에서 일찌감치 불출마를 선언했던 정연복 시장의 출마설이 나돌고 있습니다. 정 시장 측은 사실이 아니라며 일축했지만 선거를 앞둔 지역 정가는 술렁이는 분위기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우리 사회 곳곳에 비대면 방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날인 오늘 여전히 높고 두터운 장벽에 가로막힌 장애인들의 고충을 취재했습니다. 순천의 한 사회적 기업 비위 실태 연속 보도합니다. 이 기업은 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인건비와 청년 지원금 등을 허위로 부풀려 받아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오늘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이 일상화되면서 무인 시스템을 이용하는 곳이 점점 늘고 있는데요. 이런 변화에 장애인들은 더욱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안상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한 지체장애인 김희준 씨. 출차를 하기 위해 주차요금을 결제하려고 하지만 무인 정상기에 손이 닿지 않습니다. 또 공간이 좁다 보니 내려서 휠체어를 꺼내 결제하기도 어렵습니다. 다니다 보니까 손이 안 닿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많이 고민하다가 찍게 있구나. 그래서 찍게 될 생각이었죠. 비대면으로 신속하게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무인 민원 발급 창구에 방문했지만 입구가 자동문으로 되어 있다 보니 들어가기조차 힘듭니다. 이렇게 휠체어를 타고 들어오면 높이가 맞지 않아 발급기 화면조차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간편 조리식품을 판매하는 무인 밀키트 판매점도 장애인이 이용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단말기를 통해 돈을 내고 가져가면 되지만 들어가는 문턱이 높은 데다 손에 닿지 않는 제품들도 많습니다. 들어오는 입구부터 막혀버립니다. 그럼 너무 힘듭니다. 이제 들어가는 자체가. 이게 셀프가 많이 생겨도 저희들은 그냥 뒤에서 쳐다볼 수밖에 없고 이용할 수도 없고 그냥 지나쳐버리죠.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이 일상화되면서 무인 시스템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들에게는 새로운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넘어야 산인데 장벽인데 너무나 힘드네요. 계속 다니다 보면 진짜 너무나 힘들어요. MBC 뉴스 안상혁입니다. 순천교통노사의 임금 협상이 결렬되면서 노조가 오늘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순천교통이 담당하던 30개 노선의 버스 운행이 중단돼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으며 순천시는 택시 부재를 전면 해제하고 내일부터는 주요 노선에 전세버스 40여 대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순천교통노사의 임금 교섭 관련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임금 3.2%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정년을 61세에서 63세로 연장하는 안을 두고 노사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 출범 과정에서 촉발된 지역 소외론과 이에 대한 향후 대안을 논의하기 위한 광양지역 상생협의회 TF 첫 회의가 포스코 측의 불참으로 반쪽짜리 회의로 진행됐습니다. 오늘 광양시청 회의실에서 열린 상생협의회 TF 1차 회의에서 전남도와 광양시, 시의회, 상위, 시민단체는 당초 참가를 약속했던 포스코 측 임원 2명이 불참한 데 대해 기업의 지역과의 상생 발전을 위한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지역사회를 철저히 무시한 처사라고 규탄했습니다. 상생협의회 TF는 포스코 측에 차기 회의 일정을 정해 공식적으로 참여를 요구하고 지역사회와 상생을 위한 단기 및 중장기 과제에 대한 논의 절차에 향후 성실히 참여해 줄 것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정연복 광양시장이 이번 6일 지방선거에서 다시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는 설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정 시장 측은 전혀 근거 없는 루머라고 일축했지만 정가에서는 여전히 신경이 쓰이는 모양새입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9월 광양시의회 제30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장. 정연복 광양시장은 건강상 이유와 함께 정적 갈등과 반목으로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원치 않는다며 6일 지방선거 도전을 포기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제3선거인 여부에 따라 정치적 갈등과 반목이 생기고 광양시정에 부정적 역할을 주는 것은 시정의 책임자로서 원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근 지역에서는 정 시장이 출마 포기 선언을 번복할 가능성에 대한 루머가 무성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 긴급 재난생활비 지원 등 지역 사업을 임기 말 무리하게 강행하려 했던 것도 정 시장이 출마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주장에 이어 정 시장이 중대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까지 지역 내 급속히 확산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 시장 측에서는 전혀 근거 없는 루머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특히 투병 중인 정 시장이 불출마 선언을 번복하고 지선 출마를 준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정치권 내에서는 여전히 촉각을 곤두세우며 신경을 쓰는 모양새입니다. 의회 본회의장에서 본인이 불출마 선언하는 걸 가지고 어떻게 보면 시민과 약속이라 할 수 있는데 그게 어떤 행태가 됐든지 다시피 현행이 돼서 본인이 출마 의사를 간다는 것 자체는 시민에 대한 그 약속을 위반하는 것이고 또 그리고 시민을 무시하는 행위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이 경선 후보 대진표를 완성하고 무소속 후보군들도 본선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는 시점. 출처조차 분명치 않은 정윤복 시장의 출마설이 지역 정가를 또 한 차례 크게 요동치게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민주당 전남도당의 지방선거 공천을 놓고 당 안팎에서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남도당 위원장 지역구에서만 강행됐던 경선은 내홍 끝에 무효가 됐고 공관위의 심사는 뒷말이 무성합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정 논란을 일으켰던 민주당 장흥 군수 후보 경선이 끝내 무효가 됐습니다. 민주당 중앙당 재심위원회가 장흥 군수 예비 후보 4명이 신청한 재심 요구를 받아들인 겁니다. 김승남 도당 위원장 지역구인 장흥 군수 민주당 후보 경선을 공관위의 정성평가를 건너뛴 채 여론조사 방식으로만 강행했다 뒤탈이 났습니다. 공관위 기능과 검증 무력화, 특정 인물 챙기기 논란 끝에 다른 시군에서는 단체장 경선 후보가 모두 결정된 현 시점에서 장흥군만 원점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김 위원장의 정치력에도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경선 룰은 가장 일반적이고 오랫동안 정당에서 검증이 된 방식이야말로 문제가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위원회 공관위의 심사도 후폭풍을 맞고 있습니다. 19명의 공관위원 중 현역 국회의원 5명이 포함돼 애당초 줄 세우기 논란을 겪었던 전남 민주당이었습니다. 일찌감치 현역 단체장 2명을 공천 배제하며 포문을 열었지만 이는 사실상 전남 민주당이 아닌 중앙당이 판단한 겁니다. 전남 민주당 공관위가 개혁 공천을 이야기하며 스스로 탈락시킨 건 강인규 나주시장 1명뿐입니다. 목포, 강진, 신안, 한평, 구례, 영암 등 수사나 조사, 재판에 휘말린 상당수 현역 단체장들이 숱한 소문들을 뒤로하고 경선에 직행하면서 뒷말이 무성합니다. 공천 절차에서 이탈된 후보들의 재심 신청 역시 공관위가 절차적 근거만 남겼을 뿐 형평성과 소명 기회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불만도 쏟아집니다. 공천 폐지의 사유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실제 모든 게 서류로만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출마자분들은 몇 년을 고생하고 또 준비해서 여기에 신청을 한 건데. 전남 민주당 공관위에서조차 수많은 후보들이 다양한 전과 기록과 비리 의혹을 안고 있어 후보 공천이 최선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최악을 피하는 식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 어려움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민주당 도의원 후보를 결정하기 위한 경선 대진표가 확정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광역의원 선거구 55곳 가운데 여수 2선거구 등 12곳은 3명, 순천 4선거구 등 26곳은 2명을 대상으로 권리당원 투표를 진행해 최종 후보자를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또 여수 3선거구와 순천 2선거구 등 17곳은 단수 공천이 결정됐습니다.
민주당 경선 후보자 선정 결과를 두고 지역 내에서 비판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순천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했던 김영득 팔마 청백리 문화재단 이사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소병철 의원이 중앙당의 기준보다 더 강력한 개혁 공천과 클린 공천을 약속했지만 비리 전력자들에게 경선 후보 자격을 부여했다며 순천을 정치적 부패도시로 만들자는 것이냐고 비판했습니다. 김 이사장은 또 소 의원의 보좌진들이 선거 불출마 약속도 지켜지지 않는 등 구태 정치의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며 검찰 권력 형태로 당원과 시민들에게 상처를 주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매출만 수십억인 한 사회적 기업에서 노동 착취를 당한 직원들의 이야기 어제 보도해드렸는데요. 유령인을 앞세워 순천시로부터 인건비를 중복으로 받는가 하면 가짜로 면접을 꾸며 청년 일자리 지원금을 타내기도 했습니다. 사회적 기업에게 주어지는 혜택들을 악용한 정황도 드러나고 있는 건데요. 자세한 내용 강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순천시는 도시재생사업 명목으로 A사회적 기업에 인건비 8,400여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A기업이 7명의 직원을 투입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직원 B씨 혼자 해당 사업을 도맡아 했던 상황. 그나마 지급된 한 명분의 인건비마저도 A기업 간부의 아버지에게 송금해야만 했던 직원 B씨는 정체 모를 남성 김모 씨가 자신과 함께 사업 참여자 명단에 올라 매달 16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돈 받은 값어치는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뉘앙스의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사실상 말을 할 수 없었죠. 저는 달랑 20만 원 받고 일하는데 할 수는 없잖아요. A기업에 고용은 되어 있지만 정작 직원들은 본 적도 만난 적도 없다는 정체불명의 유령인 김모 씨. 6달 동안 도시재생사업 인건비를 받은 김 씨는 그러나 순천시 전문인력 지원 사업으로도 매달 250만 원의 인건비를 받고 있었습니다. 유령인에게 세금이 중복돼 지급되고 있었던 겁니다. 목격한 적도 없고요. 그렇게 되면 처음에 도시재생 계획서를 쓸 때부터가 거짓이라는 말이죠. A기업의 편법 수급은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에서도 이어졌습니다. A기업 대표가 자신이 대표로 있는 다른 법인을 이용해 직원 B씨의 소속 법인만 바꿔 마치 새로 입사를 한 것처럼 꾸미고 1년간 B씨의 임금을 지원받았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임금 지원기관과 이뤄진 면접 자리에서 마치 새로 취업한 것처럼 연기해야만 했다고 털어놨습니다. 면접에서는 처음 듣는 것처럼 했었어야 되기 때문에 많이 어색하긴 했었습니다. 테크노파크 측에서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인 게 법인이 일단은 다르고 청년 일자리 사업을 기획한 전라남도 측은 부정수급을 방지하는 스크리닝을 하고 있지만 이처럼 법인이 다를 경우엔 사전 조치가 어렵다고 답변했습니다. 순천시도 각 사업마다 부서가 달라 인건비 중복 수급을 사전에 막을 방법은 없다면서도 A기업의 부정수급 여부를 확인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순천 농협과 순천경찰서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두 기관은 오늘 시민들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가두 캠페인을 진행한 데 이어 농협을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사기 예방 문자를 발송하는 등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여수 MBC AI 내일의 날씨입니다. 오늘은 절기상 봄비가 내려 백곡을 기름지게 한다는 고구입니다. 전남 동부권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포근한 날씨가 이어졌는데요. 내일 전남 동부 지역은 흐린 가운데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오늘보다 3도가량 낮겠습니다. 여수 13에서 18도, 순천과 광양 12에서 22도, 고흥 9에서 21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광주는 11에서 24도, 목포는 12에서 21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남해서부 해상은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파도는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m, 먼바다에서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낮 기온이 25도를 웃돌면서 낮 동안에는 조금 덥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일교차는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AI 날씨였습니다. 지역 순회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지역 언론의 취재를 통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기자협회 등 한국기자협회에 소속된 전국 10개 시도 기자협회는 오늘 성명을 통해 윤 당선인이 민심을 듣겠다며 지방을 순회하고 있지만 경호와 보안을 이유로 지역 언론사의 취재를 연이어 거부하고 있다며 보여주기식 관광성 유람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시도기자협회는 이번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과 윤 당선인의 사과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지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신생아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5단독은 영아 살해 미수 혐의로 기소된 21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여수의 한 원룸촌에서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쓰레기 봉투에 담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혼자 아이를 출산해 육체적,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